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구매를 좀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2.4 가솔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부터 해서 주요 옵션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조금씩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3,294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버튼식 8단 변속기, 화면에 보시면 이 부분 버튼식 8단 변속기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보시면 이렇게 물론 앞쪽에 이제 차나 아니면 사람을 인지해 가지고 뭐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차가 정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이것도 상당히 쓰면 편하죠. 그 차선 중앙으로 계속 차가 달리게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뭐 산타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뭐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요즘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 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뭐 특히 뭐 고속도로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차선이 넓은 데는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도심에서도 뭐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습니다. 뭐 버스나 트럭 옆에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차들은 좀 차폭이 크기 때문에 좀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뭐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은 필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림이 울리기 전에 뒷차가 빵빵 해주니까 뭐 전혀 뭐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방차가 진짜 말 그대로 출발하자마자 알려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크게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밖에 휠은 17인치 휠이고요. 휠은 보시면 이게 지금 그랜저 휠인데 가솔린 휠이죠. 왼쪽에 17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알로이 휠, 19인치 알로이 휠하고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휠 이렇게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뭐 17이나 18이나 19나 뭐 크게 틀리지도 않고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뭐 19인치 캘리그래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게 특별히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좀 캘리그래피 느낌, 그러니까 뭐 삼각대부터 이어지는 요 기하학적인 느낌 이런 거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타는 부분이 있고, 그랜저급 정도 되는 차에서 사실 17인치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죠. 나중에 뭐 연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에서는 17인치와 18인치는 크게 이제 연비 차이가 안 나고요. 19인치 가면 연비가 2.4는 한 0.5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18인치 정도가 딱 적당한, 2.4에는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3.3 엔진으로 가게 되면 19인치 휠을 달더라도 연비가 0.1인가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힘이 충분히 19인치 휠을 받아줄 만큼 엔진이 밀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3.3을 간다면 무조건 뭐 19인치 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가족들의 안락함은 뭐 18인치 휠이 좋을 수 있겠지만, 2.4 하시는 분들은 18인치도 충분하다, 17인치는 약간 아쉽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인치는 살짝 오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중접합 차음유리, 앞유리하고 앞도어, 그러니까 이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기본이죠. 이거는 그랜저 페리 전에 그냥 IG는 익스클루시브 최고 트림까지 갔어야지 들어가는 게 이중접합 차음유리인데, 기본으로 그냥 적용해 줬습니다. 깡통부터. 요런 거, 요 현대차가 요즘 MVH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중접합 차임 유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K5나 뭐 소나타급에도. 그래서 이번에 나온 K5 보니까는 뭐 앞에 유리는 뭐 기본적으로 쓰고, 뭐 앞도어나 뒷도어까지도 이제 트림 올라가면서 옵션에 붙여주는 모양인데요. 이런 거 많이 쓰면 좋죠. 차 안에 조용하고 확실히 이거는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있는 차와 없는 차를 번갈아가면서 타보고 시승을 해보지는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현대기아차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MVH에 보강하는 데는 확실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죠.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가죽 시트나 뭐 전자성 열선 시트, 보통 뒷좌석 열선은 트림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서 주는데, 이제 그랜저에서는 기본으로 간다 생각을 하네요.
뒷좌석에 아무래도 힘을 많이 준 거죠. 뒷좌석에 타보시면 감탄하시잖아요. 엄청 넓고 편하고, 한마디로 가족을 위한 세단인데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미세먼지 센서. 이게 뭐 공기청정 시스템이 별건가 했었거든요. 사실 이전에 현대차의 공기청정 시스템들은 별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그냥 좀 강하게 내기순환 틀어주는 거 한 5분 정도? 그 정도의 기능밖에는 안 됐거든요. 물론 필터는 미세먼지 필터, 좀 좋은 필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차피 필터는 소모품이잖아요, 에어컨 필터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K5나 그랜저페이나 요 미세먼지 센서 요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센서가 뭐냐면 결국에는 에어컨을 오토로 해놓으면 차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감지해서 공기청정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센서가 들어가면 확실히 공기청정 시스템이 유용해졌다. 이전 차보다 훨씬 유용해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에는 TX로 또 공기청정기를 조수석 뒤쪽에다가 붙일 수도 있죠.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해보니까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있으면 괜찮아서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가격은 한 50만원 했었던 것 같아요. EPB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12.3인치 내비 들어갑니다. 블루링크까지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그랜저 가솔린은 ISG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이들 스톱앤고 해가지고 정차 시에 시동을 껐다가 자동으로 다시 시동을 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실내 소음에 대해서 뭐 진동이나 소음을 억제할 자신이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EPB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토홀드랑 ISG를 좀 같이 쓰게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ISG랑 오토홀드를 같이 쓰면 정차했을 때 오토홀드도 걸리고 ISG 때문에 이제 시동도 꺼지잖아요. 그럼 다시 출발할 때는 엑셀 밟으면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 시동이 한번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EPB가 풀리거든요, 오토홀드가. 그러면은 약간의 딜레이가 생겨요. 딜레이가 생기니까 왜 차가 안 나가지 하고 조금 더 밟게 되고, 그럼 차가 울컥거리고, 그래서 승차는 다른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뭐 당연히 운전자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조금 요령이 생기면 살짝 밟아서 시동을 먼저 건 다음에 다시 좀 밟아서 EPB를 풀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운전 방식을 좀 바꾸게 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바로 출발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토홀드나 ISG 둘 중에 하나를 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랜저는 지금 아예 그냥 ISG를 뺐습니다. ISG를 빼고 정차 시에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최대한 많이 박아 넣은 걸로 정차 시에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도 사실 팰리세이드 가솔린인데 ISG를 안 써도 사실 그렇게 소음 진동이 신경 쓰이지는 않거든요. RPM이 사실 10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도 나름의 기술인데, 팰리세이드는 정차 시에는 RPM이 한 600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현대가 요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디젤차가 아닌 가솔린 차에는 아예 그냥 ISG를 안 넣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에 따라가는 옵션을 좀 볼게요. 보시면 옵션은 뭐 전부 다 하면 579만원 정도의 옵션을 다 때려 박는다면 그 정도 가격이 되고요. 3.3 엔진은 이제 한 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따로 그냥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면 됩니다. 뭐 2.4와 3.3의 제일 큰 차이는 뭐 힘도 힘이지만 2.4는 4기통 가솔린이고 이제 3.3은 6기통이다. 뭐 4기통과 6기통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 300만원 더 주고 3.3 엔진 가는 것보다 세금도 비싸고 2.4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이브리드나. 근데 이제 6기통의 이게 6기통 맛을 보신 분들은 또 이게 포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고급차에서는. 이게 4기통은 쿵짝쿵짝쿵짝쿵짝 엔진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피스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엑셀 밟을 때 느낌이 싼티난다 라는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6기통이 되면 이제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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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차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2.4의 느낌은 웅 하는 느낌이라면 3.3은 우우 뭐 이런 식의 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3.3 맛을 괜히 들이시지 마시고 그냥 2.4부터 2.4를 타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3.3 타보면 이제 6기통을 타보면 4기통으로 내려가기가 또 힘들어져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옵션 보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108만원, 빌트인 캠이 59만원, 요거 보조 배터리 포함이라 주차 시에도 10시간까지 지원되죠. 그리고 허드,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게 98만원 되고요. 플래티넘 옵션, 스마트 센스, 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8인치 휠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뭐 파노라마 선루프야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선루프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가격도 가격이고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거는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라 그냥 개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또 파노라마 선루프는 중고로 팔 때도 거의 제값을 받는 옵션이잖아요. 내비와 더불어서. 뭐 이거는 내비 기본이지만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이 선루프가 있으면 채광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랜저가 이런 밝은 베이지가 대세인데 채광이 돼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훨씬 예쁘거든요. 차 안이 화사하고. 그래서 많이들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특히 베이지 시트를 하시는 분들은 선루프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보면 안 열어놓고 다니게 되기도 해요. 저는 출퇴근 때 많이 타기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 때는 뭐 거의 열어놓는 스타일이지만, 안쪽에 창문은 닫고 이제 그 채광만 들어오게끔 그쪽만 열어놓는 스타일인데, 뭐 그럴 때는 사실 새벽이나 저녁에 뭐 햇빛이 들어와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별로 뭐 이렇게 느낌이 없고요. 다만 뭐 이제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 춥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있고요. 제가 선루프 있을 때 제일 유용하다 생각 들었었던 부분은, 이제 신호가 있는데 이제 꼬리물기를 안 하려고 좀 앞쪽으로 가서 정차를 하다 보면 그 신호등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루프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신호등을 볼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딴 때는 솔직히 선루프가 뭐 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뭐 요거 블랙박스요. 블랙박스의 보조 배터리에서 59만원인데, 이거 뭐 어차피 블랙박스는 하실 거고, 하신다면 뭐 샤오미 거 뭐 이런 거 붙이지 않는 이상 뭐 30만원 이상은 드시기는 할 거예요. 2, 30만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품으로 붙여놓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허드 이런 거죠. 이런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이 기본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기본이고, 이제 뭐 스마트 센스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들 하실 거예요. 현대차에서 스마트 센스는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허드가 그 기기들과 연동이 너무 좋아요. 이거 다 보시다시피 요 내비 같은 게 다 연동되고, 뭐 속도 같은 거 이제 기본이지만, 여기 보시면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이 지금 차선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켰을 때 그 앞차와의 간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앞차의 간격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또 스마트 크루즈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스마트 크루즈와 내비가 있는데 허드를 안 한다 하면 조금 아쉽죠. 정말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특히 또 고속도로 많이 타신다 하면,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그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뭐 이거 굳이 뭐 안 봐도 되고 합니다. 어차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다 계기판이 당연히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도심에서는 저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그리고 플래티넘 88만원, 요게 어찌 보면 그랜저에서 핵심 옵션이에요. 12.3인치 LCD 클러스터. 이거 그랜저 사면서 다들 반했던 부분이 이런 이 12.3인치 클러스터와 뭐 내비와의 연결되는 뭐 이런 느낌이 좋으셨을 텐데, 이게 빠지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특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빠진 일반 모델이거든요. 이거 정말 구경하기도 힘든 모델일 텐데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바늘이 들어가는데 뭐 이걸로 보면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랜저를 한번 타보시면 이 LCD가 굉장히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내비랑 일체화를 시키면서 이 내비랑 이 계기판이 좀 일체화 느낌이 나요. 조금 더 그 느낌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체화 느낌이 나는 것 때문에 내비가 있는 위치까지 이 계기판을 앞으로 당겼어요. 예전에는 계기판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뭐 빛도 좀 가려서 좀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없애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그대로 박아놨어요. 이 계기판을. 이게 LCD가 아닐 경우에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있으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게 LCD 있는 그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 바늘이 있고 막 그러니까 핸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디자인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하거든요. LCD도 이상해요. 사실은 LCD도 너무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상한데 이거를 바늘 클러스터를 쓴다? 이거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랜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넘은 무조건 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터치식 공조. 이거 공조 화면이 여기 액정이 하나 더 있어요. 액정이 하면 터치 액정이 하나 더 있고 뭐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그래도 듀얼 에어컨에 꽤 볼만한 뭐 누가 이 왼쪽 거를 보지 않았을 때는 누구라도 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 예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건 뭐 굳이 필요가 없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LCD 클러스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랜저가 이게 상당히 예쁘게 나왔어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당연히 이제 색깔도 다 뭐 수백 가지 색깔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둘러 있는데 K5는 앞쪽하고 문짝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 줄이 딱 들어가는데 그건 좀 뭔가 싸제로 한 것 같은 그런 약간 양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K5는 무드램프를 꺼놓고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랜저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LCD 하나만으로도 88만원 이거 그냥 해야 된다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 뭐 터치식 공조랑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가면 플래티넘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스마트 센스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100만원 치고는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원래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전거하고 뭐 교차로 대항차 이런 것까지 충돌 방지를 해주고 멈춰주고 이게 진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좋은 게 저도 한 1년 남짓 팰리세이드를 몰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를 최소한 한 번은 피했어요. 한 두 번 정도 이걸로 자동으로 멈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밟기 전에 차가 더 먼저 반응했다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밟는 게 늦었으니 뭐 여차하면 사고가 났겠다 싶은 게 벌써 두 번이나 있었고 그 중에 한 번은 거의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옵션이고요. 뭐 지금 이거는 자전거랑 교차로 대항차에 대한 거니까 뭐 기본적인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충돌 방지 보조를 하는 거고 스마트 센서를 넣으면 이제 레이더까지 들어가서 카메라 레이더를 조합해서 하는 거니까 자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인지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아마 사람에 대해서는 뭐 레이더 가지고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두 가지 가지고 센싱을 하면 오작동 확률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뭐 고속도로 보조, 뭐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해가지고 요거 곡선로에서 속도 줄여주는 부분, 요런 부분 정말 중요하죠. 후측방 충돌 방지 이런 거 이제 깜빡이 키면 좌측이나 우측 후방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는 거고 안전하차 보조, 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보시면 요거잖아요.
지금 내가 후진할 때 뒤에서 오는 차, 지금 이 사진에서도 이 사각이 있으면, 큰 차가 있다든지 하면은 사각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옆에서 차가 오면 끽 하고 멈춰주거든요. 저 이전에 한번 카센터에 갔다가 카센터 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골목길이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래도 사실 뭐 골목길에 뭐 차 얼마 다니겠으면 천천히 이렇게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끽 멈추는 거예요. 차가 붕 지나가는 거지. 이거는 진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돈값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요거는 뭐냐면 측방 모니터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측방 모니터는 이런 거고요. 좌회전이나 우회전 깜빡이 키면 계기판에 그 사각지대 포함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지죠, 간지인데 실제로 이걸 보느냐, 운전하는 사람은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 2년 지났으니까 뭐 그만큼 또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틀면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깜빡이 틀고 들어가려 했는데 안 보이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뭐 너무 늦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좀 긴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긴급할 땐 뭐 저 거울 보고, 긴급하지 않을 땐 계기판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계기판 안 보고 계속 거울 보게 돼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상시로 이쪽이 보여지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지금 상태로는 조금 쓰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정말 우리 손끝에 그 살짝 감각을 감지해서 뭐 깜빡이에 닿을락 말락 할 때부터 이게 켜진다든지, 좀 예측해가지고 켜진다든지, 차가 오고 있을 때는 켜져 있다든지. 그래도 잘 안 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들어가고요. 간지 하나는 좋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거 주차할 때 위에서, 마치 위에서 내 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거 하면 이제 주차장에서 정확히 될 때도 좋고, 뭐 골목이나 아니면 가게 앞에 뭐 좁은데 그런 데 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랜저가 워낙에 커져 가지고요. 지금 이거 없으면 좀 힘들죠, 사실. 특히 서울 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는 필수 옵션이니까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라운드 뷰가 막 예전에는 100만원 150만원씩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79만원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후측방 모니터랑 같이. 이거는 사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랜저니까요. 이게 아반떼도 아니고 그랜저니까 차가 워낙 길어서. 그리고 18인치 휠, 뭐 18인치 휠은 아까 보셨고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가격이 벌써 제법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옵션인지 트림인지 하나가 더 있어요. 프리미엄 초이스. 가격표에는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옵션이에요. 그냥 74만원짜리 옵션입니다.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무선 충전. 통풍 시트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뭐 엉덩이에 땀 많이 차잖아요. 통풍 시트 없으면 안 되고, 전동 트렁크도 또 감성을 또 가득가득 채워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무조건 있어야죠. 손으로 쿵 닫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주시는 굴비하고 고기 딱 트렁크에 넣고 전동 트렁크 한번 딱 눌러주고 쭉 내려가 있고 있는 동안,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눈 한번 마주쳐 드리는 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초이스까지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의 필수 옵션들, 제가 생각하는 필수 옵션은 빌트캠하고 허드, 플래티넘, 스마트 센스, 파킹 어시스트, 18인치 휠이에요. 이렇게 되면 545만원이 추가되고 차값을 다 포함하면 3,839만원. 자, 그랜저는 그래서 프리미엄 3,300만원에 필수 옵션 포함한 3,800만원짜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뺄 거 진짜 없어요. 끽해봐야 허드 100만원 빠지고요. 나머지는 진짜 빼면 안 돼. 이거는 빼면 안 돼요. 이 18인치 휠 같은 거, 이런 거 빼면, 그랜저에서 17인치 휠은 진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17인치 휠이거든요. 그리고 17인치 휠에는 타이어가 제 기억으로는 넥센 엠페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인치에는 이게 피렐리인가 미쉐린인가, 미쉐린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엠페라도 물론 가성비 좋은 타이어는 맞아요. 싼 것 중엔 가성비가 좋죠. 그래도 타이어는 자동차의 소모품 중에서는 가장 성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안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타이어 하나 올린다고 생각하고 18인치 휠까지 간다 생각하면 요거 아까 44만원이었죠. 이거를 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썬루프는 그냥 제외한다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시는 거고, 뭐 3.4 엔진 그렇고요. 해서 3,839만원이 그랜저 기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839만원인데 다음 트림은 얼마냐? 3,681만원. 익스클루시브 3,681만원입니다. 이거보다 익스클루시브가 싸니까 한번 익스클루시브에 뭐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볼까 하고 보시면요. LED 방향 지시등. 이 위에 거가 이제 프리미엄 트림에 적용되는 LED 리어 콤비램프 해가지고 요 브레이크 등 쪽이 이제 LED가 들어가고 요쪽이 깜빡이 벌브로 이제 후미등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요 LED에서 점점점점 요 브레이크 등까지 LED 들어가고 요쪽에 이제 깜빡이하고 후미등까지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오히려 위쪽 게 낫지 않는가. 저는 왜 이렇게 요 점점이가 싫을까요? 요런 점점이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랜저 느낌에도 별로 어울리지 않고. 근데 사실 별로 이렇게 선택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아래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그렇게 LED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고 이중적합 차엽 유리가 아까는 앞도어까지만 들어갔잖아요. 이제 뒷도어까지 들어갑니다. 인조가죽 도어 트림. 요거 E급에서는 무조건, 아니 E급이 아니지, 중형차 이상급에서는 사실 인조가죽 도어 트림이 무조건 있긴 있어야 돼요. 도어 트림이 뭐냐면 이쪽 부분인데 사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프리미엄의 도어 트림입니다. 여기 손잡이 근처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뭐 무슨 아반떼 코나도 아니고 그랜저의 플라스틱으로 이 요 근처 부분을 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조가죽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인조가죽 처리 기본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급감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메모리 시트 뭐 우선 와이프분하고 같이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이건 그때그때 조종할 때마다 막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좀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메모리 시트 꼭 있어야 되고, 와이프랑 같이 타지 않고 혼자 탄다 하더라도 뭐 가끔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가 있어야지 이게 차 딱 탔을 때 의자가 앞으로 또 핸들이 내 쪽으로 나오면서 약간 뭐 에반겔리온 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적으로 또 긁어주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는 사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같이 타지는 않는데, 같이 운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메모리 시트한테 얼마를 들이면은 메모리 시트를 넣을 거냐 하면 저는 50만원 정도는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요거 뭐 요즘 현대차들 많이 나오죠. 이 동승석에 뭐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 뭐 아니면 뭐 릴렉스 포지션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워크인 스위치로 있어서 운전석에서 편하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없는데 보조석이 수동으로 움직인 시트다. 그러면 뭐 차라리 뭐 그 뒤쪽에 누가 탄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서 손 쭉 여기로 내밀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레버 당겨서 앞으로 좀 할 수는 있어요. 뭐 끙창끙창 해가지고 잘 안 되죠. 땡길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보조석이 전동 시트인데 워크인 스위치도 없다면 이건 답 없어요. 움직일 수가 그냥 없습니다. 운전석에서는. 그래서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으면 좋죠. 특히 그랜저 같이 뒤쪽에 누구를 태울 일이 많을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동승자들은 보통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뭐 시트 포지션 같은 거 어디에서 조정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인 스위치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그랜저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들 뒷좌석에 이제 내 가족들이 편하게 타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그랜저를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요즘 K5도 핫하죠. 그래서 그랜저 보시면 뒷좌석에 이제 수동식으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도어 커튼이 있고, 이거 없으면 또 깝깝하게 뭐 뽁뽁이 있는 뭐 2,000원짜리 까만 거 이거 붙여가지고 붙였다 뗐다 막 바닥에 떨어졌다 밟았다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꽤나 중요합니다. 꽤나 중요한데, 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애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거 땡겨서 탁 놔가지고 후다다다닥 막 대고 막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막 이게 늘어나고 막 잘 안 들어가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린 한 4살, 5살, 6살 되는 남자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에이, 뭐 고장나면 고치면 되죠. 뭐. 뒷면에 자동 커튼, 버튼 누르면 찡찡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올려주면 좋죠. 요 정도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옵션들. 나머지 뭐 당연히 더 들어가는 거 많은데, 프리미엄 옵션에서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제외를 했어요. 뭐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익스클루시브에서만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옵션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느냐? 네, 이렇게 들어가죠. 총 584만원 어치 옵션이 뭐 붙을 수 있고요. 3.3 당연히 제외하고, 그리고 치사하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3.3에만 넣을 수 있게 했어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 차 밖에서 리모컨으로 차 앞뒤로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주차해서 내리거나 탈 때 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거 끝내주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3.3만 가능한 걸로.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고, 옵션 종류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 뭐 밀티캠 다 똑같고요. 플래티넘, 이거 플래티넘도 여기서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JBL 사운드, 디자인 플러스, 이렇게 해서 달라진 건 JBL 사운드하고 디자인 플러스 둘밖에 없네요. JBL 사운드 보시면 이거예요. 뒷좌석이 원래 JBL 사운드를 안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뭐 핸드폰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요런 식의 이제 뒷좌석 암레스트인데, 요거에 이제 JBL 사운드 들어가면서 스피커가 8개에서 12개로 바뀌고, 요런 라디오 뭐 미디어 조종기 같은 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사실 그랜저 뒷자리에서 요거는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있다고 해도 크게 쓸모는 없거든요. 운전자가 조종하지 뭐. 이거 뭐 우리가 사장님도 아니고 요거 조종할 일 별로 있습니까? 뭐 사장님이면 그냥 운전기사 분한테 볼륨 좀 줄여달라, 느려달라 얘기하면 되지, 뭘 또 이걸로 조지고 있어. 그래서 뭐 아이들 있으면 이것도 헬 되고요. 갑자기 커졌다가 소리 죽었다가 뭐 게다가 카시트 하게 되면 이것도 내려놓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넣으실 분들이나 음악 좋아지시는 분들은 넣으시고 필수는 아니에요. 또 디자인 플러스 103만원짜리 이게 뭐냐, 19인치라고 나파 가죽 시트. 베이지 선택이 여기에서 가능하네요. 애매하죠. 안 넣으면 애매합니다. 근데 뭐 베이지 시트가 아무래도 좀 오염이 많이 되고요. 혹시 매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매장에는 베이지 시트, 딴 것도 뭐 그렇지만 가죽들이 약간 이제 주름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특히 타고 내리고 하면은 주름이 가는데, 그 주름에 벌써 때가 켜켜 껴 있습니다. 벌써 베이지 시트는. 그래서 뭐 좀 관리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진한 색으로 하면 이게 꼭 필수는 아닌데, 이 그랜저가 또 베이지 시트가 워낙에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도 그랬죠. 이게 남자분들은 요즘 이제 K5랑 그랜저랑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K5는 좀 남성 스타일, 딱 멋있고 좀 스포티하고 안에도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그랜저는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와이프분들이 외관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실내에 베이지 시트 보면은 뿅 가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베이지 시트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마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베이지는 조금 고민이 되죠.
뭐 저도 팰리세이드 지금 베이지 1년째 타고 있는데 괜찮아요. 좀 더러워지기는 하는데 그거 그냥 저 가죽 보호제하고 가죽 클리너하고 소낙스 거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그냥 쓱쓱 문지르면 금방 지워집니다. 금방 지워지고 생각보다 때 안 타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를 많이 입으시면 이제 청바지가 좀 이염이 된다. 이 베이지 시트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청바지를 안 입어서 모르겠네요. 베개 뭐 방석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청바지 입은 날은 방석을 깔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염은 다 뭐 입긴 하죠. 그리고 스웨이드 내장 요거 천정 이쪽이죠 이쪽 보시면 요런데 A필러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직물 재질로 하느냐 스웨이드 재질로 하느냐인데 사실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잘 눈에 안 띄어요. 괜찮은데 이제 만져보면 스웨이드가 확실히 좋긴 하죠. 그리고 나파 가죽 핸들 홈커버 여기 핸들에 요 빵빵 홈에다가 나파 가죽으로 해놓느냐 플라스틱으로 해놓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인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에는 약간 오버예요. 연비도 그렇고 아마 힘도 좀 딸릴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승차감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필수는 아니고 스웨이드 내장도 제가 보기엔 굳이 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건 뭐 굳이 필요 없고 딱 베이지를 선택하실 분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울며 겨자 먹기까지 아니지 또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옵션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베이지 선택하실 분들은 디자인 플러스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과감하게 선택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익스클루시브에 필수 옵션들 좀 얼마나 있나 보면 익스클루시브의 필수 옵션을 저는 빌트인 캠, 허드, 플래티넘, 스마트 센스로 봤고요. 이러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포함하면 3,985만원 4천만원이죠. 4천만원이고 프리미엄에 비해서 146만원 밖에 플러스가 안 됐네. 지금 보시면 선루프, 디자인 플러스, JBL 제외예요. 즉 베이지는 아니라는 거죠. 146만원 플러스? 146만원 플러스인데 지금 더 들어가는 게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뒷유리까지 되고 인조 가죽 도어 트림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도어 커튼 뒷면 전동 커튼 146만원이 조금 아깝기는 한데 그랜저 사시면서 요 146만원 아까워서 인조 가죽 도어 트림 요런 거 포기하는 거 메모리 시트 포기하는 거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익스클루시브를 가야 되겠네. 4천만원. 그랜저 사는데 4천만원 써야죠, 솔직히. K5도 보시면 3,500만원 정도 돼야 괜찮거든요. 3,500만원짜리는 무조건 사야 돼요, K5는. 그러면 3,500만원에서 500만원 더해서 그랜저 요 정도 옵션 들어간 거, 괜찮은 옵션 들어간 거 3,985만원. 아니면 디자인 플러스 더해가지고 뭐 4,000, 한 100만원 정도? 4,100이면 뭐 K5 비해서 5, 600 더해서 그랜저 오는 거면 괜찮죠. 할만합니다. 특히 뒷좌석에 누구 가족 태울 일 많다 하면은 K5랑 그랜저 둘 다 타봤는데 뒷좌석 차이가 제법 크게 나거든요. 제법 크게 납니다. 그랜저는 정말로 말 그대로 사장님 차예요. 정말 넓습니다. 이제 다음 트리밍 캘리그래피 볼게요. 이전에 트림이 4천만원 정도였는데 캘리그래피 보니까 추가로 되는 것들이 19인치 전용 휠 아까 보셨던 거 요게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고요. 아까 디자인 플러스를 넣으셨다면 19인치 알로이 휠, 플러스 안 넣으셨으면 18인치 알로이 휠 하면 뭐 하여튼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들어가고 방광 크롬 앞범퍼 장식 이게 생각보다는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방광 크롬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게 없는 거는 이제 까만색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든요. 까만색 플라스틱 들어가 있어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방광 크롬 범퍼 장식 들어가면 확실히 좀 이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밝은 차들, 흰색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까만색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어두운 차들의 여기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이런 뭐 짙은 파랑이나 이런 거에서 까만색 플라스틱이 이런 데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광 크롬 앞범퍼 장식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머플러 팁이 원래 이렇게 하나인데 이 중간에 한 줄 더 들어가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캘리그래피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조 가죽 크래시 패드. 크래시 패드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제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인조 가죽 아니더라도 우레탄으로도 꽤 느낌을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이 부분은 인조 가죽이면 좋고 아니어도 말고 하는 부분이고,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이게 저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북미 쪽에서는 나름 선호하고 이제 고급차에서는 선호되더라고요. 저는 뭐 굳이 퀼팅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파 가죽은 좀 부드러워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디자인 플러스나 뭐 JBL 같은 거 이런 게 캘리그래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속성 버튼.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옵션 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옵션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장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고요. 이게 캘리그래피입니다. 버튼 보이시죠? 요 윈도우 버튼. 윈도우 버튼이 익스클루시브 이하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버튼에 요 끝에 이제 약간 뭐 크롬 장식인지 뭐 메탈 페인트 장식인지 약간 끝에 금속성이 들어가고, 그런데 캘리그래피가 되면 요게 이제 다 이게 알루미늄 버튼인가요? 아니면 그냥 메탈 페인트 입힌 건지 모르겠지만 요 하여튼 금속성의 버튼이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가 엄청 커서 저는 예전에 아이지랑 펠리세이드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이런 플라스틱 버튼인 거, 그리고 뭐 이런 센터 페시아가 다 플라스틱 버튼인 거, 그런 거 보고 경악을 해서 아이지는 이제 진짜 한 세대 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고민 없이 펠리세이드로 갔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랜저가 있었다면 저는 펠리세이드 너무 커서 그랜저나 K5를 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펠리세이드는 여기가 제일 커요. 어찌 보면 이걸 왜 그 가격표에 안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베이지색이면 차라리 좀 낫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운이나 검정이면 이 버튼의 플라스틱 재질이 굉장히 싸구려틱해요. 아이지에서도 그 많이 나갔던 네이비 카멜, 거기에 그 카멜색 버튼이 정말 싸구려틱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금속성 버튼이 캘리그래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인테리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캘리그래피의 옵션은 뭐냐?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뭐 필수 옵션 보면 빌트인 캠하고 허드 넣으면 이제 4,265만원 하면 한 280만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에서. 만약에 디자인 플러스를 이미 익스클루시브에서 했었다 하면 177만원만 플러스 되는 거고, 만약에 익스클루시브에 디자인 플러스에 JBL까지 넣었었다 하면 더 이 금액이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때는 뭐 무조건 그냥 캘리그래피 오시면 됩니다. 뭐 파노라마 판서는 본 역시 호불호 걸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 플러스 안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캘리그래피 오는데 280만원 추가를 한다? 근데 휠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고, 크롬 범퍼 장식 이런 것도 사실 아는 사람 눈에나 보이지 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뭐 머플 드롭 팁 이런 거 당연히 안 보이고, 이런 거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고, 퀼팅 좀 노티 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또 디자인 플러스 JBL 뭐 이거 안 넣으셨으면 이제 금속성 버튼 하나로 보고 280만원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에서 디자인 플러스를 했으면 이왕 한 김에 조금 더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JBL까지 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캘리그래피 오시고,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차는 풀업 안 사면 후회한다. 이거 엄청 많아요. 솔직히 뭐 10년씩 타시는 분들 이거 뭐 100만원 200만원 아끼자고 괜히 아꼈다가 10년 후회할 수 있거든요. 풀업 안 사면 후회하시는 분들, 그랜저면 가죽으로 이런데 싹싹싹싹 다 둘러야 된다. 나파 가죽 쓰고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플라스틱 윈도우 버튼 못 참으시는 분들, 이거 생각보다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이런 분들 캘리그래피 가시면 되고요. 4,265만원 되겠습니다. 나는 뭐 메모리 시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베이지 내장은 할 거고, 베이지 내장은 무조건 할 거고,
뭐 도어 트림이 플라스틱인 거 이거는 솔직히 그랜저가 아니지 싶으신 분들은 이 프리미엄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이 익스클루시브 3,985만원, 뭐 베이지 시트 하시는 분들 4,088만원, 뭐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냥 4,100만원 정도가 익스클루시브 정도 고르시는 가격이 되겠고요. 조금 이제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모리 시트 사실 뭐 필요 없는 분들도 많아요. 또 베이지는 때타니까 싫고, 그리고 그냥 뒷좌석만 넓으면 된다 해서 그랜저 고르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의 초이스 트림은 무조건 가야 되니까 프리미엄 초이스에 뭐 아까 필수 옵션들 하면 3,839만원.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또 허드도 또 굳이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3,741만원 정도, 3,700 이 정도면 K5랑 삐까삐까 합니다. K5에 좋은 옵션들 넣은 거하고 삐까삐까해요. 요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4,200만원, 4,200만원, 뭐 3,000, 뭐 4,000만원, 이제 3,800 정도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캘리그래피 합으로 뭐 다른 특징들은 다 똑같은데 요 부분 휠이 지금 아까 캘리그래피 19인치였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캘리그래피가 19인치가 아니라 18인치 됩니다. 요거예요. 보시면 이 왼쪽 게 17인치 휠, 오른쪽 게 이제 18인치 휠이고요. 뭐 디자인은 17인치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저급에서 17인치는 좀 아쉽잖아요. 아무리 하부라 그래도. 근데 이게 문제가 캘리그래피가 아닌 하부는 익스클루시브나 이런 것들은 다 17인치 휠이거든요. 요거 들어가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좀 디자인 플러스 뭐 이런 옵션 좀 넣어가지고 18인치 휠 좀 넣어주지. 좀 너무합니다. 근데 이해가 한편 안 가는 건 아닌 게 연비 차이 보면 아까 뭐 17인치, 18인치, 19인치가 뭐 0.1, 0.2, 뭐 0.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부는 이게 1kg가 차이가 나요. 연비가 17인치라고 18인치 휠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부에 지금 18인치 휠은 살짝 오버다 싶은 뭐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마 시승기 보시면은 뭐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약간 실용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오와 실용성의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면 그래도 18인치 휠은 돼야 되지 않느냐. 요거는 좀 디자인 플러스 만들어 달라. 좀 그렇게 현대차한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보시면 캘리그래피 하부가 4,556만원, 이게 가솔린 대비해서 291만원 플러스 된 금액이에요. 보시면 취등록세 90만원이 할인되거든요. 하부가 지금은 이제 2019년에는 140만원 할인됐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에는 90만원이 할인돼요. 그래서 90만원을 그냥 차값에서 뺐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고 캘리그래피까지 못 가겠다 싶으신 분은 익스클루시브 보시면 뭐 메모리 시트 필요하시고 베이지 내장 필요하시고 뭐 이런 거 필요하신데 이제 17인치 휠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익스클루시브도 괜찮습니다. 익스클루시브도 4,250만원에서 가솔린 모델보다 265만원 정도 비싸고요. 뭐 베이지 스웨이드 뭐 이런 거 하여튼 베이지 시트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4,329만원, 이 옵션 들어가면 4,329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00만원, 4,100만원이라서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 일반 가솔린보다 27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럼 하부 사는데 가솔린보다 260만원, 270만원을 더 줘야 된다. 이러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할 거예요. K5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만원, 130에서 160만원 정도만 더 줘도 하이브리드 충분히 됐는데 이게 그랜저는 급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승기들 보니까는 엄청 조용한가 봐요. 하부가 이 하부가 엄청나게 조용한가 본데 뭐 어쨌든 가격대가 많이 올라갑니다. 260, 270이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뭐 도심 주행이 많고 좀 정차 시에 조용한 거 좋고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예전처럼 무슨 강가가 많다 이런 거 없고요. 하이브리드 잘 팔려요. 잘 팔리고 뭐 사실 가솔린보다 훨씬 잘 팔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라 뭐 몇 달씩 대기하셔야 되고요. 그랜저 페리에 대해서 한번 옵션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 이 그랜저는 딱 이 옵션이 진리다. K5는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트림이 있었는데 딱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우드 그레인 때문에 한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랜저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지, 자신의 용도가 무엇인지, 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지, 중고차 팔 때는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 모르겠습니다. 캘리그래피 하부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저는 무조건 베이지 시트를 할 거거든요. 베이지 시트를 할 거라면 캘리그래피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부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 뭐 주행거리가 10,000km 이하다. 그러면 뭐 그냥 가솔린 하시고, 뭐 20,000km 이상이다. 15,000, 20,000km 이상이다. 그럼 그냥 하부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그럼 유가를 비교를 해볼까요? 기름값을 비교를 해볼까요? 보자. 지금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19인치와 하부 18인치 봤을 때 연비가 11.1km, 14.9km 돼요. 그래서 1년의 주행거리가 15,000km라고 가정을 하면 유가 1,500원 가정하고요. 그러면 가솔린은 200만원, 하부는 150만원, 50만원 정도 세이브 됩니다. 그럼 가격 차이가 한 250, 300 봤을 때 한 5, 6년을 타야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이 정도 차이 나고 190만원에 140만원 마찬가지 한 50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그랜저 하부는 한 5년 정도만 타면 사실 하부가 더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더 많으시면 하부 가시고 더 적으시면 가솔린 가시고 뭐 주행거리가 좀 적더라도 도심 주행 많고 그러시다 뭐 소음 진동 싫어하신다 하시면 좀 돈 더 들이더라도 하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아마 캘리그래피 하부에 베이지 시트 해가지고 딱 타지 않을까. 외장 색깔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모든 색깔이 다 예쁘더라고요. 저는 까만색 별로 싫어해서 까만색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다 예쁜데 그래도 이번 그랜저의 대표색은 하얀색이지 않을까? 아니면 아무래도 캘리그래피 전용 색깔인 뭐 글로잉 실버인가요? 그것도 정말 멋지거든요. 특히 베이지 시트랑 이제 같이 딱 놓으면은 정말 고급져서 관리만 잘하면 진짜 고급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고민 많이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